이 학원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주병준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앉으셔도 돼요. 일단 먼저 저희가 이 영상을 좀 준비한 이유는 저희의 설명의 취지와도 좀 크게 관련이 있는데 이게 워낙 공포가 지배하는 좀 이렇게 곳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겁도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뭐 최근 뭐 이렇게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능이 쉬웠다고 하는데 안 쉬웠거든요. 1등급 커트가 84인데 전국에서 4%의 아이들이 자연계 아이들이 4개를 틀린다는데 이 작년 커트가 85였어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똑같거든요. 작년은 불수능이라고 해놓고 이제 올해는 쉬웠다 이런 뉴스가 막 나오면 사실은 수능이 쉬워서 변별력을 어떡하지 걱정할 게 아니란 거죠. 물론 누구에게 쉬웠냐 하면은 아마 만점자들에게는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극도로 어려운 문제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시간 분배를 하게 되게 좋아졌고 쉬운 문제가 상당히 쉬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쉬운 데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 놓으면 어려운 문제들은 사실 오늘 제가 본 영상에 따르면 유명하신 이제 강사분이 극도로 어려워서 먼 발치에 있는 게 아니라 긴 문제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저도 동의해요. 오래 걸려요. 일단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리는데 시간을 세이브해 놨으면은 만점 맞는 친구들은 충분히 만점 맞았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렵다, 그냥 쉬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다 우리를 좀 이렇게 무섭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상황을 좀 똑바로 보자. 이런 게 저희의 컨셉이고 저희의 출발점이다라는 점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입시 뉴스들 보면 되게 많죠. 의대가 많이 늘었는데 이제 제가 의대 는다는 얘기 듣고 저희 고3반 애들한테 좋아할 일이야. 가만히 있는데 등급이 오른 효과가 있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는 했거든요. 근데 사실 또 이것도 따지고 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직윤으로 많이 늘었고 지방에서 일부 뽑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어차피 내신 상위권 도 있고 정시 는 것도 있는데 정시 는 것 때문에 이제 N수생이 더 들어온 측면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각종의 입시 뉴스들은 되게 많고 무전공도 많고 이렇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한테 어떠한 효과를 주는지는 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라는 게 제가 이제 이 설명의 최종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썼던 문구들을 좀 인용하자면 입시에는 진짜 비법도 꿀팁도 없습니다. 일단 전공법밖에 없고 힘든 일일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 소제목을 과격했습니다로 썼다가 고쳤는데요. 저희가 좀 과격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저희들은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니까 저희들 눈에 보이면 너무나 거짓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술도 많고요. 부풀리기도 너무 많고 그다음에 교묘한 왜곡도 많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헛바람을 불러일으킨 것도 너무 많아요. 너도 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사실 불가능한 사람들한테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큼 고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는 넌 안 돼 이런 것도 너무 많아요. 단정도 너무 많고 그래서 저희가 좀 혹독하게 직설적이고 지극하게 현실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면 그래서 결국 어쩌란 거냐라는 것이 있는데 그건 이제 본인들 학생들의 선택 학생들의 어떤 결이 이거랑 관련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얘기하는 것은 좀 현실에 기반해서 있는 그대로의 통계를 기반으로 그리고 객관적 환경이 어땠든 간에 근데 입시는 결국 주관 자기가 어떻게 뚫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와도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객관적 환경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입시에 관련된 어떤 주장을 하거나 정보를 드릴 때에는 다음과 같은 큰 원칙이 있고 오늘의 기본적 관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대학을 좁은 문을 선택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울 4년제라는 말은 사실 한국밖에 없고 1등급은 아닐 수 있겠네요. 2등급, 3등급, 4등급부터 9등급까지 대학 가고 싶은 모든 아이들한테 대학 어디 갈래요? 그럼 다 서울 4년제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가 50만 명이 그 하나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하니까 뭐를 피해서 요렇게 가야지라고 생각하면 이미 거기는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대학은 가장 넓은 문을 통해서 일반적인 방식으로 가는 것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기는 잘 될 거라는 근거 없는 낙관하지 마시고 근데 학부모님들은 잘 안 하세요. 근데 학생들은 묘하게 굉장히 낙관을 하며 살아요. 1학년쯤 되면은 자기가 서울 4년쯤 가겠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학장 항상 부모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우리 애가 아직 철이 없어요. 예, 세상 무서운 줄 몰라요. 이러는데 나는 잘 될 거라는 낙관을 하면 안 된다. 나도 안 될 수 있다. 안 될 땐 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거를 좀 생각해야 한다는 걸까요? 세 번째는 저희들이 가장 중요시 여긴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실력을 뛰어넘는 결과를 바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모든 대학의 어떤 타이틀을 따낼 때에는 실력 그거와 비례하는 것이지 실력에 뛰어넘는 결과는 없다. 마치 비유하자면 그 평균 수익률이 한 4%쯤 되는데 10%줄 테니까 나한테 투자해 볼래? 이런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이 교육계에는 이런 게 너무 많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두 번째랑 비슷한 건데 희망을 섞어서 보지 말고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60만 명이 그 입시를 하던 시대, 60만 명이 입시를 하던 시대에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이제 전문적으로 처음 시작을 했을 텐데 그때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대학 4년제 대학 정원이 6만 5천 명이었거든요. 90%가 실패하는 게임이고 10%만이 성공할 거야. 네가 10%가 되리라는 보장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대체로 비슷하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볼 때 수능 응시자 수는 이게 응시년도니까 요거 두 개를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예비 고3, 고2 학생들이고 이 고1 학생들이에요. 뭐 숫자 자체는 한 50만 명 정도 되고요. 올해의 수능 본 인원은 52만 명 정도고 이 N수생은 또 엄청 많았다고 호들갑을 떠는데 이 업계는 그냥 호들갑이 그 거의 기본 디폴트예요. 한 18만 명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한 3%, 34% 정도 돼요. 그래 놓고는 이제 21년 만에 최고치다라고 막 떴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작년에는 27년 만에 최고치였대요. 그럼 도대체 작년에 27년 만에 최고였는데 올해 21년 만에 최고라는 건 자기들도 통계가 부정확하다는 건데 사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재생들은 언제나 있어 왔고요. 그리고 언제나 일정 부분을 담당해 왔고요. 근데 지금의 성격과 옛날의 성격은 좀 다른 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정도는 존재한다. 그래서 50만 명 중에서 50만 명이 대학을 가려고 애쓰고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어떤 대학 입시를 분석하실 때 첫 출발점은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하고 너무나도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대학이 서열화되어 있다는 것이 가장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이 뒤에 있는 내용들을 들으실 때 이 내용을 깔고 가시면 대체로 대학들이 왜 그러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많이들 알죠. 이 라인들 라인이라고 부르죠. 스카이, 뭐 서성원, 중경외시. 그래서 이제 그 대치동 아이들 길거리 붙잡고 어디까지를 서울 4년제세요라고 생각하면 어디까지를 서울 4년제라고 생각하세요라고 물어보면 중경외시요 이런 말이 있고 뭐 그렇거든요. 서울 4년제는 서울에 있으면 다 서울 4년제이긴 한데 어쨌든 목표가 어디까지냐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분화되어 있고 뭐 이 라인들은 자꾸 바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좀 참고해 보실 건 뭐냐면 이거 제가 저희 영상에도 맨 마지막에 이제 지방대학 2개, 지방거점 국립대를 넣어드렸는데 지방에 있는 국립대는 이거보다는 좀 많이 내려간 상태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방의 어떤 인구 소멸, 뭐 서울 중심성 이게 요 몇 년 내에 엄청나게 가속화되는 바람에 그 지방 입결이 사실 한없이 떨어지긴 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학과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고 지방 입결은 계속 낮아지고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그 서울 4년제 서울 기준 이렇게만 세지 말고 주요 대학 순으로 이렇게 분포를 내봤더니 이 정도 돼요. 그러니까 누적 분포거든요. 스카이라고 부르는 대학이 전국에 한 2% 정도를 모집을 해요.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 요새는 이제 스카이 위에 계시잖아요. 그 메디컬이라고 부르는 의치 한약수라는 그 의대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고 정원이 늘어서 10,000명이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총 종합하면 한 메디컬이 한 2%, 그 다음에 스카이가 2%. 여기도 이제 메디컬이 좀 빠지면 보정이 되니까 한 3.5% 정도. 그러니까 전체 수험생들 중에 1등급 4% 정도 하면 메디컬에 가거나 스카이에 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당면한 목표가 아닐 수 있죠. 어쨌든 제가 제시드리는 건 뭐냐면 한 17% 정도 안에 들면 전국에 있는 수험생들 중에 17% 안에 들면 서울 4년제나 아니면 수도권의 유력 대학이라고 부르는 우리가 이름을 알면 어디 갔는지 알 수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거고 요게 전체적으로 한 7만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실 필요 없이 50만 명 중에서 7만 등 안에 들 수 있으면 나는 서울 4년제나 수도권 주요 대학을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특히 이 지역 아이들이 제일 좋아해요. 홍대를 그냥 이유 없이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홍대
가 이제 8% 정도 되는데 이 정도가 이제 대략 한 4만 등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걱정하시는 것만큼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다. 이렇게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게다가 또 대학 정원은 전체적으로 조금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구가 조금씩 줄어와서 대학 정원이 조금 줄었는데 대학 정원이 준 거에 비해 서울 4년제 정원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10%가 서울 4년제를 간다고 했다면 지금은 한 17% 정도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놓여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또 이게 이제 전형별로 뽑는 이제 비중하고 전형 방식들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는 교과 종합 논술이라는 게 있고요. 뭐 요 정도는 대충 아실 테니까. 근데 교과다 그러면 내신만 보는 건 아니고요. 내신에다 서류를 일부 섞거나 아니면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어요. 그리고 종합이라고 한다면 내신에다가 이제 생기부를 종합적으로 보는 거고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최저가 지금 생겨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논술은 이제 인문 논술, 자연 논술 두 개는 성격이 완전 다른 거고요. 그다음에 약술 논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리고 뭐 대체로 이렇게 쓱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시가 80%고요. 정시가 20%예요. 그러니까 보통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수시로 대학을 간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판단일 수 있죠. 또한 수시 중에서도 뭐가 제일 많죠? 교과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내신을 기반으로 대학을 간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합리적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 통계라는 건 언제나 아까도 처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통계나 어떠한 주장들은 그 면면을 좀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가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 입시를 준비하는데 나는 지방을 갈 거야 라는 목표로 하는 사람들은 사실 한국 사회에서 별로 없잖아요. 한국 사회 고2, 고3들이라면 대부분 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거야 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사실 상당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데 지역을 놓고 다시 쪼개 본 거예요. 서울만 놓고 수도권을 놓고 보면은 이 비중이에요. 지방은 교과가 엄청나게 많고요. 논술은 거의 없고 수능도 거의 뽑지 않아요. 근데 수도권을만 놓고 다시 재계산을 하면 가장 많은 건 뭐예요? 수능을 가장 많이 뽑아요. 그리고 교과는 20%까지 줄어들고요. 그다음에 종합이 꽤 많고요. 논술은 되게 적은 것 같지만 7.2%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지방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표를 보고 사실은 우리 앞에 놓인 지형을 분석해야 되는 거지 그냥 전체적으로 80이고 뭐 20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다시 한번 계산해 본 건데요. 그러면 이제 라인별로는 어떻게 되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적 비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또 서울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누구나가 서울대나 연고대를 목표로 하진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홍대 정도를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 이 정도까지를 이 표를 보시면 되는데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홍대까지 숙대 요 라인까지를 이 통계를 내보면 요걸 읽으시면 돼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교과는 13%밖에 뽑지 않고요. 종합은 39%를 뽑고요. 수능으로 45%를 뽑고요. 논술을 10% 뽑아요. 그러니까 이 이하 대학은 내가 가지 않겠어. 이 이하 대학은 나의 목표가 아니야. 라고 하면 나의 요 이상이면 요게 내 앞에 놓인 비중이라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0%가 수시고 20%가 정시야. 라는 말은 사실은 전체로 보면 맞는데 우리가 어디를 목표로 어디를 타겟으로 할 거냐 보면 그거는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 두 번째 표는 요 라인별로 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가 목표이긴 한데 여기까지가 목표이긴 한데 그냥 내가 지금 점수로 봤을 때 특히 이제 예비고3들은 어느 정도 그 라인이 나오는 때니까 내가 딱 점수로 봤을 때 내가 이 라인 정도가 나에게 현실적이야라고 본다면 국승세단이라고 한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이 42%고요. 그 다음에 종합은 37%고 교과는 15%예요. 그러니까 교과로 뭘 붙겠다라고 생각하면 다소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왜냐면 뽑는 사람이 사실 생각보다는 적다는 걸 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목표별로 우리가 어디를 볼지를 봐야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주의하실 거는 뭐냐면 요건 이제 서울대는 교과가 없어요. 다 종합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저기서 좀 약간 통계가 어느 정도는 이 누적 통계에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어디 라인까지를 목표로 할 거냐를 두고 재계산을 한 거고 우리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뭐 비소로 대학이긴 한데 이제 거기가 서울 지역상 서울에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그 정도 라인까지는 우리가 요 비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
뭐 여기가 어디냐면 광명상가 정도예요. 광명상가 라인까지가 나의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하면 요게 우리 앞에 놓인 비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입시를 바라보시는 게 맞겠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형별로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 네 가지의 사실들에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모집 인원이 좀 적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일종의 통계학에서 말하는 얘기인데 평균의 무게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새 아이들 말로는 이제 박자나 꼬리표죠. 무슨 말이냐면 내신은 끝까지 따라다닌다. 뭐 이런 거고요. 상대 속도, 그 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 요 내용들을 좀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보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 15개의 교과 전형 커트라인이에요. 아까 이제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도록 했던 건데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쭉 15개를 나열하면 그냥 평균치를 보시면 돼요. 이거 꼭 통계 읽을 때 최저치를 본 다음에 내 점수가 여기 있으니까 난 되겠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게 처음에 기본적 관점으로 말씀드리고, 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나는 평균에 있어야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쭉 보시면 대체로 어떻냐면 인문계 기준으로 2점대 초반, 자연계 기준 2점대, 즉 2점대가 넘어가면 상위 15개 라인의 대학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옳겠다는 거고요. 근데 여기 좀 저도 보다가 놀랐는데 서강대가 4.0이 최저라는 건 놀란 표정을 짓고 계시는데 미달이죠, 미달. 미달 되면은 이제 저 밑에서 이제 붙어버린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교과로도. 지금부터 그걸 연습하는 것도 괜찮죠. 눈치 싸움으로 어디가 뭐. 그래서 요 정도면은 이제 이런 대학을 간다라고 하니까 이제 벌써부터 좀 이렇게 뭐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요거보다 좀 하이 라인들도 비슷합니다. 학과, 선호학과냐 아니냐에 따라서 점수대가 좀 차이가 나는데 대체로 저희가 집중해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것들은 대체로는 전부 다 뭐냐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 수도권 주요 대학들은 2점대 중반에서 대부분 다 커트가 난다고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 표를 보여드리긴 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죠. 여기 라인을 기준으로 요 밑에와 위에가 좀 약간 달라지긴 해요. 그래서 요 밑으로 내려오면 사실은 서울에 있는 대학이 거의 없어지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2점대 중반에서 대체로 커트가 난다, 이런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 요거를 이제 자기의 어떤 가이드라인처럼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아까 근데 제가 키워드로 말씀드린 것 중에 이제 설명드릴 건 이 평균의 무게 때문에, 이제 평균의 무게라는 좀 봐야 되는데, 그럼 내가 지금 예를 들어서 1학년 1학기 이제 3등급, 2학년 2학기 3등급, 3등급을 해. 그러면 이제부터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다음 3학년 1학기 때 1등급을 맞으면 이 학생은 이미 13이기 때문에 총점이요. 그 다음에 5로 나누면 2.6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이미 서울권이 좀 어려워요.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평균의 무게라는 거예요. 내가 맨 마지막에 1등급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평균은 전부 다 앞에다가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이미 다처럼 나를 무게 있게 잡아 끌고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 평균을 올리는 게 좀 어렵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상대 속도라는 개념인데 이제 자연계 학생들은 어느 정도 한 방에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100km로 달리고 저기 옆에 차가 100km로 달려요. 그러면 옆에 차를 쳐다보면 어떻게 느껴지죠? 저 차가 정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나는 3학년 아이들이 이걸 가장 이제 피부로 와닿게 느끼는데 자기가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요, 3학년 올라가서. 근데 저 친구도 열심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실력이 쌓이는 게 좀 느껴져요. 근데 등급은 계속 그대로인 거는 쟤도 열심히 하고 나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이 상향 평준화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오르지 않지? 이 문제는 상대가 정지해 있거나 상대가 나보다 느릴 때이거든요.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아이를 따라잡는다라는 건 사실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저 친구는 이미 나보다 앞에 있어요. 근데 어떻죠? 속도는 이미 나보다 빨라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뛰어봐야 따라잡는다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비유해 줄 때 토끼와 거북이인데 현실에서 이 토끼는 빠른데 잠도 안 자는 토끼죠. 잠을 안 자요. 제가 자야지 이 거북이가 뒤에서 쫓아갈 텐데 잠을 안 자기 때문에 이 토끼는 계속 앞질러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시작한다라는 게 당연히 아이는 노력을 엄청나게 많이 하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뒤집기 어려운 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입시에서 제가 아이들한테 실제로 이제 학생들한테 하는 말인데 2학년 학생들한테 지금도 늦었으니까 제발 지금부터 고치라 이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또 하나 또 알아두셔야 될 거는 지금 이제 새롭게 고등학교에 올라가는 아이들은 달라지는데 이 아이들 이 문제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문제가 있는데 이 진로 선택은 보통 언제 있냐면 이런 과목들이 이제 진로 선택, 이런 과목들이 일반 선택인데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은 잘 보시면 이거는 진짜 진로, 그 진로에 맞는 이제 과목을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건 일반적인, 그러니까 어떠한 교과를 이제 이 성취할 때 일반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라고 보면 돼요. 일반 선택은 사실 선택이라고 보기 어렵죠. 근데 일반 선택은 9등급제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대학으로 비교하자면 전공 필수고 이건 전공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9등급제로 나오니까 이거는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만 근데 진로 선택은 성취평가제 ABC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교과 전형에서는 거의 반영을 안 하고요. 뭐 예를 들면 어떻게 반영하냐면 제일 잘 나온 거 3개 A. 그럼 대부분 다 뭐 2.5 안에 드는 친구들은 다 A를 맞고 I를 맞고 그게 반영되기 때문에 변별력이 거의 아예 없어요. 물론 B를 맞으면 크게 문제가 되죠. 근데 안 반영하는 게 가장 많고요. 제일 잘 나온 거 뭐 한 3개 반영하는 데가 있고요. 전체를 다 반영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종합에서는 다만 학생부를 종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전공과 적합한 걸 들었는가. 즉 예를 들면 이 학생이 영문과를 갈 건데 영미문학 읽기를 들었고 이 점수가 좋은가. 이런 걸 보긴 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학생이 물리학과를 갈 건데 얘를 A를 맞았어요. 그건 사실 별로 그 물리학과 쪽에서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에서는 전공 접합한 과목이면 원점수까지는 전부 다 따져 보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제가 통계를 대충 찾아봤는데 그 명지고 3학년, 충암고 3학년, 그 다음에 가재일고 3학년에 기하 A 비율을 살펴봤더니 53%, 47% 이래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 선택한 친구들 중에 50%는 다 A예요. 그러면은 선택 과목이니까 조금 줄어든다 할지라도 지금 그 안에서 등급을 다시 매길 때와 50%라고 하면은 5등급이잖아요. 근데 이 학생들도 모두 A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는 이걸 반영할 이유가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잘하는 학교들은 A가 80%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시험 문제도 사실 이게 시험인가 싶을 정도, 시험인데 시험인가 싶을 정도로 되게 쉽게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진로 선택 과목 가지고 등급을 만드는 건 너무 어렵죠. 근데 3학년 1학기 때는 대부분 다 진로 선택이기 때문에 일반 선택이 몇 과목 없고 그럼 남은 일반 선택은 잘해야 되는 건 맞는데 3학년 1학기 때 내가 점수를 잘 역전할 거야.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좀 쉬울 수 있어요. 내가 내신에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를 다 더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 더해서 10이 됐어요. 뭐 여기까지 더해도 상관없어요. 이미 여기서 10을 채운 친구들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어디 순간까지 다 더해서 총 내신의 평균 등급이 10이 되면 이거는 뒤에서 0이어도 얼마가 되죠? 이미 2등급인 거예요. 2.0이 된 거죠.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서울 주요 대학은 좀 어렵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비유하자면 예를 들면 뭐 334다. 교과로 서울 주요 대학을 뚫는다는 건 사실은 거의 이제 어려운 상황이 왔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꼬리 펴고 박제가 됐다. 이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다 합쳐서 12다. 이렇게 되면 어느 순간을 잘라서 12가 됐으면 얘가 얼마죠? 평균이 5로 나누면 2.4가 돼요. 2.4가 되니까 서울권 교과는 웬만하면 기대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물론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더했는데 14와 15 사이다. 이러면 이제 3점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안 가도요. 여기까지 안 가도 이미 진단할 수 있어요. 다 해서 14다 15다 그러면 교과로 대학을 간다라는 건 이미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과를 잘 노려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좀 어려울 수 있다. 고로 지금도 내가 어디를 가는지 진단하거나 어느 전형을 탈지를 진단한다면 이렇게 계산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교과는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바로 수능 최저 기준이에요. 수능 최저는 다음과 같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점수가 좋아도 수능에서 이 정도를 맞지를 못하면 이제 탈락한다라는 건데요.
이합사 대학은 진짜 엄청나게 빡센 대학들이에요. 사실요. 예. 하나 3등 1, 3이나 뭐 아무거나 이제 과목 2개 골라서 1, 3이나 2라는 건데 뭐가 빡세죠라고 할 수 있는데 연세대 갈 학생들은 뭐 덜 빡셀 수는 있어요. 아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아까 저희가 보여드린 것도 그런 취지이기도 한데 공포심을 없애셔야 돼요. 11111 맞아야 연세대를 가는 건 아니에요. 서울대 학생도 111, 23으로도 갈 수도 있어요. 물론 평백이 제일 중요한 거고 무슨 과목이고 반영비 중에 어떤가를 봐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도 즉 내신 점수는 거의 1점대 극초반까지 올라왔는데 뭐 1.3, 1.4인데 근데 수능에서 이 정도가 안 나와서 떨어진 아이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좀 삼합대학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선호대학들이 삼합대학들이 제일 많아요. 결국 뭐죠? 국영수를 어느 정도는 해야 한다는 거고 뭐 하나 크게 떨어지면 그러면 이제 탐구로라도 어떻게 그 점수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잘 보시면 대학이 이렇게 줄 서 있기 때문에 대학은 애들을 앞에서부터 쭉 줄 세워갖고 상위 툭툭툭 잘라갖고 자기한테 우수한 인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점수가 안 되는 친구를 받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삼합칠이라고 치면요. 뭐 예를 들면 2, 3이거든요. 근데 아까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2, 3이고 나머지 무슨 한 두 과목이 크게 미끄러지지 않으면 정시를 얼추 이렇게 도전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교과와 이렇게 정시 모가 완전히 동떨어진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죠. 좀 이제 라인이 낮은 대학들은 조금 더 여유 있긴 해요. 2합 7이나 2합 8 같은 대학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또 면밀히 보시면 바로 수능 최저 충족률인데 이게 좀 충격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 갈 아이들 대부분 다 학교에서 뭐 전교 1, 2, 3등 정도 안에 하겠죠. 이 아이들 중에 50%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춰요. 5, 60%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추고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선 잘한다 한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점수가 안 나오니까 떨어지는 거고요. 삼합칠은 심각하죠. 예, 보시면 아시겠지만 50%도 채 안 되는 대학들이 있어요. 숭실대가 좀 빡세기로 유명한데 43%잖아요. 과에 따라서는 20% 대학도 있어요. 국제법무학과가 재작년인가 이게 최저 충족률이 20%였어요. 그러니까 붙어놓고 5명 중에 4명은 최저 다 못 맞춰갖고 다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우리 아이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내신은 좀 잘 관리했어. 수능은 좀 자신이 없는데 뭐 나는 수능은 볼 생각이 없는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과 중에 수능 최저가 없는 데를 뭐 찾겠다거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EBS가 그린 표를 제가 그대로 따왔습니다. 내 등급대에 비로 갈 수 있는 대학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2.0에서 2.3이야. 그러면 중대와 시립대를 교과로 노려볼 수 있어요. 다만 어떻다는 거에 한해서 수능이 3개 정도는 2등급을 맞아주면 여기를 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수능에 별 자신이 없어서 뭐 2, 3등급이 한 2개밖에 없고 나머지가 충분히 떨어져. 그러면 여길 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신 점수로도 대학 라인이 낮아져요. 근데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이 있습니다. 건국대와 동국대가 있죠. 여기는 수능이 영 자신 없으면 쓸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생기부를 무지하게 많이 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기 생기부가 좋아야 갈 수 있는 거니까 수능 최저가 없는 데를 피하실 수는 없어요. 거의. 올해 연세대가 이대가 수능 최저를 만들면서 서울 주요 대학은 거의 다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런 대학은 안 가도 돼. 이런 대학은 안 가도 되니까 그냥 뭐 적정히 내 점수에 맞춰서 제일 높은 데를 가고 싶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능 최저가 완화되거나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 더 많이 붙을 것 같죠. 근데 인원은 정해져 있잖아요. 즉 수능 최저가 있다는 말은 그 등급대 아이들이 다 지원을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일부가 떨어져 나가요. 그러면 어떤 거냐면 내신이 나보다 좋은데 수능을 못 맞힌 친구들이 내 앞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내려가요. 근데 수능이 완화되면 앞에서 지금 수능을 좀 못 봐도 다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이 어떻게 되면 올라가요. 그럼 수능 최저가 없는 광운대는 좀 그런데 이거 1.9로 교과로 붙어요. 그러니까 1.9면은 보통 다른 대학을 쓸 수 있는데 광운대도 1.9로 써야 하는 상황이 와요. 수능 최저가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수능 최저를 피해서 교과를 쓴다라는 건 사실은 되게 억울한 일일 수 있고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종합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해야 되는데 종합은 꽤 많이 뽑습니다.
35% 40% 정도 뽑죠. 그러니까 온통 이제 종합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저희들이 이제 제시하는 키워드는 다음과 같은 거예요. 뭘 볼 거고, 커트는 어떻고, 누구한테 유리한 거고, 이런 거를 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먼저 체크하실 체크리스트는 이겁니다. 고교 블라인드제가 시행이 됐고요. 그리고 방과 후 이런 교사 추천서, 뭐 자기소개서 다 없습니다. 독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 생활 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봤다가 이런 걸 전부 다 삭제를 했고요. 고교 블라인드는 뭐냐면 고등학교 이름을 가린다는 거예요. 고등학교 이름을 가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자사특목인지 일반고인지 이거를 모르게 하겠다라는 게 의도인데요.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서울대 입학사정관들이 그 서울대가 고교 블라인드제가 시행되기 전에 시험을 몇 년간 했고요. 서울대 입학사정관들이 입학사정관들 중에선 가장 그 뛰어나신 분들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이분들이 고교 블라인드 전과 고교 블라인드 후에 결과를 비교해 봤더니 고교 블라인드 후에 더 많이 자사특목고 애들을 받아들였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입학사정관이 딱 되면 한국의 고등학교가 1,700개 정도 되는데 1,700개를 다 외운대요. 1,700개 전부 외워갖고 특성하고 이런 걸 다 외워요. 그래서 판단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평균과 표준 편차, 제가 오늘은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만 평균과 표준 편차를 보고 표준 편차가 작고 평균이 높은 데는 전부 다 쉽게 말씀드리면 애들이 시험을 다 잘 본다는 뜻이에요. 표준 편차가 작기 때문에 이 평균에서 많이 애들이 벗어나 있지 않다는 거고, 그럼 그 학교는 상당히 공부를 잘하는 학교니까 여기서 점수가 좀 떨어져도 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걸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컨설턴트들이 뭐라고 하냐면 한국에 있는 상위 300개 고등학교는 구분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사특목이나 외고 같은 경우는 그냥 잘하면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예, 과목 이름에 전공 일본어가 써 있는데 총원이 250명이네요. 그럼 대원외고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정보와 과목만 보고도 다 알 수 있고 이 학교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죠를 다 알아요. 어디까지냐면 상위 300개까지요. 거기까지는 내가 다 골라서 빼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마음을 놓으셔도 돼요. 2022년도에 고등학생 한 명이 그 학력평가 점수를 해킹을 해갖고 전부 다 뿌린 적이 있어요. 인터넷 돌아다니는 정보인데 그 정보를 잘 보시면 여기에 이제 학교들은 전부 다 300위권 바뀌니까 우린 다 모르는구나. 우린 다 공평한 상황에서 경쟁하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짜로요. 농담삼아 말씀드렸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있는 일반고 학생들에게는 약간 어느 정도는 장점처럼 작용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은 것 같아요. 최근은 이렇게 세 가지로 어느 정도는 유형화가 돼 있대요. 학업 역량, 진로 역량, 뭐 공동체 역량으로 유형화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학교마다 이걸 많이 보는 학교가 있고 이걸 많이 보는 학교가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검색해 보시면 학교마다 비중들을 다 하실 수 있어요. 뭐 보시면 아시죠? 학업 역량은 학업 성취, 뭐 세특, 탐구력. 진로는 진로 찾기 우수, 과목 선택 우수. 공동체 역량은 뭐 아이의 리더십 이런 걸 보겠다는 거죠. 이제 이런 거를 아이들한테 설명하면 좀 조심스러워요. 학부모님들도 조심스럽긴 한데 학부모님들은 어느 정도는 계속 필터링을 하고 계시니까 왜 그러냐면 일부에서 제가 설명 영상을 엄청나게 찾아보면 일부에서 자꾸 이런 걸 갖고 하는 거예요. 진로 역량은 진로 찾기 우수.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건축학부를 가는데 기하를 선택을 안 하고 국어로만 쫙 선택을 했어요. 이 아이는 건축학부에서 뽑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하를 선택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그럼 기하를 선택한 아이들은 뭐 여기에 점수를 주겠습니까? 기하를 선택했는데 애가 6등급, 7등급이에요. 그럼 여기에 점수가 나오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기하를 선택해서 이 아이가 기하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고 기하를 잘 했는가를 보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전공과 적합하고 진로에 관한 어떠한 활동과 탐구를 열심히 했나를 보겠다는 거지 무엇을 선택했다는 그 사실이 장점을 주는 건 아니에요. 물론 그 과를 갈 때 그걸 선택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건 좀 어려운 일일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진로에 관한 이 학생의 어떤 자기 주도성을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들어가 있는 키워드가 자기 주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세 가지를 평가하는 거고요. 학생부는 다음과 같이 써져요. 학생들은 더 잘 알겠죠. 그 내신 점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특이라고 부르는 게 있고, 뭐 행특이라는 게 부르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대체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봉사는 다 시간만 반영하고 뭐 사실상 학교 프로그램이고 이렇거든요. 학교도 원래 자율 동아리도 있고 모두 있다가 지금은 아예 학교에서 하는 정규 동아리만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그 스카이캐슬이 부른 이 효과죠. 뭐 누가 뭐 대신 써주고 뭘 브로커가 뭘 작성해주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제한을 두면서 이렇게 됐던 거예요. 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세특이고요. 그냥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모두 효과를 미치고 모두 효과를 미치죠. 근데 제일 크게 그냥 보시면 세특이 그냥 제일 중요해요. 수업에 어떻게 참가했고 내가 수업 이후에 뭘 얻었고 나는 어떠한 연구 활동을 했고 탐구 활동을 했는가라는 거고요. 세특이 가장 중요한데 세특은 이런 걸 또 평가한대요. 말도 어렵죠. 뭐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자기 주도성, 성장 가능성을 보겠다는 겁니다. 요 자세한 거 보시면은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흥미가 있고 이 학생이 진로, 자기가 예를 들면 물리학과에 갈 건데 자기가 사학과에 갈 건데 얼마나 그런 활동들을 많이 연계했는가, 수업은 잘 참여했는가, 성실한가, 수업과 연계된 탐구 활동을 했는가, 수업 내에서 어떤 조별 발표 같은 걸 할 때 내가 리더십을 발휘하고 아이들과 협력을 했는가, 수업 내 성취도가 어떤가 이런 거예요. 근데 5번에 글쓰기 발표력 토론이 있어요. 조금만 좀 이렇게 한 발 떨어져 보시면요, 학원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뭘까요? 이 근방에서 종합이다 뭐든 강조하는 학원들이, 아니면 여기가 아니더라도 학원이 강조하는 거 뭐죠? 3개밖에 없어요. 왜냐면 학원이 해줄 수 있는 건 3개밖에 없어요. 글쓰기 발표 토론이죠. 학원이 학교에 다시 들어가갖고 수업 잘 들으세요, 성실하세요 이럴 수가 없으니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 키운다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원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종합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가, 성적은 좀 나쁜데 공부를 열심히 하는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내가 미래의 진로를 향해서 이걸 차곡차곡 진짜로 수업 외적인 면에서까지 집에 돌아가서까지 책도 읽고 탐구도 하고 하는가, 독서가 미발현됐다고 독서가 안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 활동을 하는가, 즉 교과, 공부, 학업에 관심이 많고 열심히인 아이들을 뽑겠다는 거지 점수와 상관없이 뽑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시죠. 생기부인데요. 이건 실제예요. 이건 올해 가지울고 3학년 학생이 생기부를 봐달라고 한 거거든요. 보시면 수업 시간마다 차분한 자세로 성실하고요. 교사의 시선이 많이 가고요. 수업에 참여하기 노력하고요. 역사 속 과학에 발표했고요. 적극적 탐구 태도가 돋보이고 지구 시스템 후대에 물려주기 위한 마음가짐으로 탐구 보소를 충실하게 서술했고요. 양도 많아요. 멸치를 중심으로 멸치를 해부했대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전달력이 좋은 발성도 있고요. 뭐 지시학 변화도 관찰하고 반응을 했고 자료를 해석해서 실험을 원활히 수행했대요. 양 되게 많거든요. 이거는 그냥 진짜 평이한 생기부예요. 점수의 가점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이렇게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뭘 했다라는 거는 그거는 아무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장점도 없는 생기부가 뭘 했다예요. 안 좋은 말이 없는데요. 그 생기부에 이 아이는 말이 거칠고 교우 관계가 안 좋음이라고 쓰려면요, 실제로 3명의 교사가 사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참관인 1, 참관인 2, 뭐 표결 1, 2, 3 해갖고 다 동의하면 동의하고 이제 교장 선생님 마지막 도장 찍으시면 생기부에 그게 들어가요. 생기부에 안 좋은 말이 없으면 안 좋은 게 아니라 생기부에 안 좋은 말이 조금이라도 적혀 있으면 걔는 진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거의 뭐 그 생기부는 못 쓴다고 보셔야 돼요. 저희 때랑 달라요. 저도 어렸을 때 주의가 산만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그걸 넣을 수가 없는 세대예요. 이거 보실까요? 2학년 경제입니다. 해박한 경제 지식을 바탕으로 경기 이 흐름을 잇는 분석적 사고가 인상적인 학생이 아까와 똑같아 보이죠. 건설사의 도선지기를 접하고 고금리 경제 냉각으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우발 채무가 커졌음을 확인하고, 일단은 최근 거죠. 예. 그 소위 말하는 그 PF로 인한 부실 사태, 이런 게 요새 최근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자이언트 스텝 요새의 용어죠.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는 내용을 서술했다라는 거고요. 후속 탐구를 진행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리스크를 고찰하는 사고를 드러냈다. 후속 탐구도 진행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뭘 알았다가 아니라 그 뒤에 뭘 했다고 있어요. 이게 컨설턴트가 빗불 준 거예요. 에이프부터 있을 때 빗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은데 이것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 더 볼까요? 이건 동아리예요. 동아리는 뭐 동아리에서 뭘 했고 요새는 옛날이랑 다르잖아요. 동아리도 요새는 이런 걸 해요. 왼쪽과 오른쪽 걸 비교해서 잠시 읽어보시죠. 같은 생기부입니다. 이건 사실은 어떠한 이제 유튜브 컨텐츠를 제가 거기 내용을 이제 갖다가 쓴 건데요. 타이핑을 해서 똑같은 이 생기부를요,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게 안 좋은 거고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왜 좋냐고 평가를 했냐면
일단 뭐 좋은 말 많잖아요. 뭐 했다도 있는데 이 책이 보통 아이들이 모르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아는 이런 걸 주제를 고르는 게 아니라 남들은 잘 모르는 내가 어떻게 보면 더 깊이 있는 딥한 책을 골라서 그걸 보고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분석을 한 다음에 활동지에다가 역사 속에서 교과서에 잘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내용까지도 다 넣어갖고 예, 이런 걸 썼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이름만 썼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은 실제로 3.68을 맞고 숭실대 사학과를 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기부로 사실 부족한 점수를 역전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기부를 잠깐 만든다는 것도 어렵고 생기부에서 뭔가를 하려고 한다면 이 학생처럼 실제로 역사를 좋아하고 점수는 조금 안 나온다 하더라도 역사를 탐구하고 해야 된다는. 근데 역사를 그냥 좋아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역사 점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하고 적어도 역사 점수가 뭐 해야 돼요? 상승한다라는 우상향 곡선을 그려줘야 그때서야 이제 생기부는 붙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방금 3.68로 붙을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종합 커트라인은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좀 낮습니다. 자기 점수대 혹은 교과 커트라인에서 0.5에서 마이너스 1까지 하시면 돼요. 예. 이렇게 학종으로는 이걸로도 붙는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진짜 주의하실 거는 연세대가 3.44로 연세대 뭐 70% 컷이면 나도 연세대 갈 수 있어. 나도 고대 갈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은 누구냐면 바로 스카이 그 특목고 애들이에요. 특목고 자사고 애들은 3등급으로도 스카이를 붙어요. 왜냐하면은 보통의 일반고 3등급과 그다음에 특목 자사고의 3등급은 다르니까. 그러니까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이런 아이들을 골라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3.0을 맞지만 보면 알잖아요. 수능 점수로도 알 수 있고 생기부 봐도 이 아이가 가진 3.0은 일반고 3.0과 다르니까 붙여줄게. 이게 이렇게 만든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시립 때 자른데 일반고와 전체로 보면 내려간다는 건데 바로 일반고가 아닌 데서는 밑에서 붙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 커트라인을 읽으실 때에는 보통 70% 컷이라고 하면 하위 70%에서 붙은 아이들인데 교과는 진짜예요. 교과는 그냥 교과 성적에다 수능 최저 붙여버리면 되거든요. 서류 없고 면접 없으면 그게 그 점수예요. 물론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로 디테일하게는 3년간의 평균을 찾아보셔서 가셔야 돼요. 작년에 무슨 2.5였고 미달이 났어. 그러면 올해 막 1점대까지 올라가고 이러거든요. 근데 종합의 70%는요. 점수가 낮으니까 갈 수 있어가 아니라 점수를 뭐 하는 거예요?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제가 아이들한테 선생님 이 대학 이걸로도 가던데요. 그게 아니라 그거는 생기부가 역전한 거니까 네가 역전하는 게 아니라 네가 역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점수로 70% 컷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서 너보다 점수 안 좋은 애들이 자사특목고가 널 역전할 거고 너보다 좋은 생기부가 널 역전할 것이야. 그러니까 제가 항상 덧붙이는 말은 생기부가 같은 3.0에 비해서 좋아요, 나빠요. 이 얘기를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있어요, 없어요? 평이한데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떨어져요. 왜 평이하면 3.0, 3.0에 평이하면 그냥 평이한 거 아닌가요가 아니라 여기는 생기부를 섞어서 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종합은 보통 잘 안 쓰고요. 그래서 종합전형을 뭐라고 하냐면 입시에서는 의문사 전형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왜 붙었는지 떨어지지도 모르고 더 높은 대학은 붙는데 더 낮은 대학은 떨어지는 게 바로 종합전형이에요. 불편한 진실을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 이 얘기를 너무 안 해서 저희들은 종합 얘기 나올 때마다 조금 약간 날이 서는 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도가 도입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고 학생들을 잡겠다는 게 아니에요. 점수가 낮은 애들을 불러 모으겠다는 게 아니에요. 대학들은 줄 서 있기 때문에 이 학교의 입결이 우리보다 낮네? 그럼 바로 역전당하기 시작하죠. 실제로 서성한이 아니라 성균관대가 서강대를 역전을 했고요. 왜 중경외시가 아니죠. 지금 외는 건국대에 밀려서 더 많이 내려갔어요. 이제 어무는 꼭 외대에서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렇게 대학은 엄청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누구라도 한 사람 얘와 얘를 갈라갖고 네가 나보다 하나 더 높으면 얘는 붙이고 얘는 떨어뜨리는 진짜 냉혹한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의 진짜 도입 취지는 자사특목고인데 점수가 안 좋니? 그럼 들어와라. 이걸 만들겠다는 거고 영국에서 이 제도가 시작됐을 때는 귀족 학교 애들 다 잡기 위해서 이걸 만든 거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일반고 학생들 보고 종합수라고 말하죠? 이건 일단은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일반고 오실 때 지금도 제가 예비고1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일반고 쓰세요라고 할 때 이유가 뭐죠?
내신 따기 좋으라고요. 내신 따기 좋으라고 해놓고 내신 안 좋으면 종합으로 도망간다고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소위 말하는 갑반고라고 부르는 그 일반고 중에서 입시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학교들 있잖아요. 강남에 자사특목고라고 부르는 데들은 프로그램이 일반고와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미안하지만 공립고등학교는 더더욱 안 좋아요. 공립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이런 입시 프로그램 같은 걸 다양하게 만들어 갖고 이 아이들 프로그램을 참가시켜서 이걸 만들어주고 하는 프로그램이 너무 빈약해요. 그러니까 학교 생활만 잘 해도 그 안에서 내가 자기 주도성을 발휘하면 갈 수 있는 데는 이근방의 학교는 진짜 아니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은 다 알죠. 내신 점수가 좋은 애들을 잘 써주지 내신 점수가 안 좋은 애들은 써주질 않아요. 이거 밀어주기잖아요. 그리고 이건 이미 뉴스에도 나온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신 점수가 안 좋은데 학교 생활 되게 열심히 하고 탐구보고 열심히 써주면 학교에서 잘 안 써줄 수도 있어요. 게다가 이제 이거는 교사들이 쓰니까 교사와의 관계까지 고려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종합전형은 학부모님도 같이 하는 전형이다란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쓰시는 주체와 친해져야 되는데 학부모님도 관심이 많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올해 보여드렸던 거고 제가 그린 게 아니에요. 메가스터디 입시 전략 연구소에서 교과는 일반고가 쓰는 전형이고요. 종합은 일반고가 아니라 광역자사고나 특목자사고가 쓰는 전형이에요. 수능 논술은 특목자사고 애들은 원래 잘하니까 그런 거고 일반고에게도 그냥 평이한 전형이라는 거죠. 실제로 보시면 고려대학교 교과는 일반고가 98%가 붙어요. 근데 종합전형은 어떻죠? 일반고가 57%로 매우 떨어지고 자사, 외고, 국제고, 과고, 영재고가 쭉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이게 최저가 있는 거고요. 최저가 없어버리면 난리가 납니다. 일반고로 20%까지 떨어지고요. 누구 다 들어와요? 외고, 국제고, 자사고 애들이 대거 들어와요. 이 전형은. 보시면 이 자연계죠. 과고, 영재고, 자사고 아이들이 대거 들어와요. 그러니까 최저가 있는 교과 전형에서는 일반고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종합으로 넘어가는 순간 경쟁력을 잃고요. 최저까지 없으면 거의 일반고 아이들은 들어가기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 전형에 대한 지나친 환상을 좀 경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왜 종합이 환상을 가지게 됐는지를 좀 생각해 보면 너무 뻔한 논리예요. 내신은 잘 안 나오고요. 수능은 좀 힘들다는 생각이 있고요. 공포가 있죠. 수능은 이제 현역생들은 안 된다 이런 공포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사실은 이제 이 입시 설명회를 준비하면서 영상을 엄청나게 찾아보고 뭐 자료도 찾아보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부 학원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좀 그렇긴 한데 영어학원이 좀 엄청나게 많이 얘기해요. 영어학원의 입시 설명회는 처음에부터 딱 이렇게 시작하던데요. 종합으로 대학 가려고 오셨죠? 라고 먼저 얘기하고 딱 시작하더라고요. 수시로 대학 가려고 오셨죠? 라고 시작을 해요. 왜 그럴까요? 영어는 정시에서 영향력을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와 최저만 얘기하세요. 실제로 최저는 영어로 맞춰야 되니까 그 두 개만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 나서 저희가 그래서 아까 상술, 이해관계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일반고에 왜 그런 얘기를 하시죠? 일반고에게 유리한 전형이 아닌데 왜 그걸로 가라고 하시죠? 거의 동아줄 잡으라는 거 아닌가? 근데 일반고 선생님들 그렇죠. 일반고 가면은 입시 쓸 때 뭐라고 하죠? 우리 학교는 정신 안 돼. 그럼 점수가 낮은 애들 못 쓰라고 해요? 쓸 게 없으니까 못 쓰라고 하죠. 종합 쓰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논술 보라고 하죠. 논술은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다음에 이제 부모님들도 똑같이 생각하시죠. 그 얘기를 흡수하시고요. 학원가는 거꾸로 3, 4등급 때 아이들한테 정시 보세요. 정시 파이터가 되세요라고 해요. 저희는 그렇죠. 3, 4등급 때 아이들이 왜 3, 4등급인 줄 생각해 보면 정시는 가능성이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수 안 되고 그럼 종합으로 도망가는 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상황이 되게 혹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더 안 좋은 점은 서울 주요 대학은 이미 최저가 다 갖다 붙기 시작했어요. 원래 최저가 없었거든요. 근데 최저가 이미 다 갖다 붙기 시작했기 때문에 수능도 보셔야 돼요. 결국은요. 논술입니다.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논술은 3.3%였지만 서울권에서는 9%까지 뽑아요. 적지 않은 인원인데요. 일부에서 부정적 단정한다고 했는데 저희도 좀 해야 돼요. 안 됩니다. 논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확히는 넌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쓰셔야 돼요. 논술은요. 왜냐하면 오늘자 뉴스가 거의 뭐 저의 주장을 뒷받침한 거 아닌가 싶은데 연세대가 논술 100% 전형입니다. 성적도 안 보고요. 그러니까 이 사진은 이제 과거 시험이니까 뭐냐면은 논술은 보통 과거 시험이랑 똑같아요. 뭐 아무것도 묻지 않을 테니까 말 타고 서울 올라오신 다음에 시험 하나 기가 막히게 써내시면 연세대 붙여드릴게요 해요.
그쵸? 어, 거의 이겁니다. 연세대가 작년에 이걸로 35억을 벌었고요. 근데 올해 연세대가 그 학 시험 관리를 똑바로 못해서 지금 논술이 다 파행이 돼버렸어요. 올해 아무도 지금 못 붙게 되는,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거냐가 말이 많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논술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경쟁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률은 45.2대 1이 42.5대 1이 평균이에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대학대는 883대 1이에요. 메디컬은 그냥 500대 1이 기본이에요. 예. 500대 1이면은 안 된다고 보는 게 당연히 맞지 않습니까? 예, 로또도 아니고요. 근데 40대 1은요? 40대 1은 좀 이게 나아 보이나요? 근데 이게 여기 있으면 좀 이상해요. 5대 1은요? 5대 1은 뭐죠? 5대 1은 5명 중에 1명이란 얘기거든요. 20%예요. 자기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 맞지 않나요? 50%쯤 넘어가면 51%, 52%, 60%면 아 되겠다 싶은데 40%대부터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데 5대 1쯤 되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죠. 경쟁률은 사실 확률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이게 평균이에요. 70대 1, 60대 1, 뭐 40대 1이에요. 근데 여기서 된다고요? 이걸 된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안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제가 볼 땐 올바르다는 거죠. 물론 실질 경쟁률은 한 절반 정도 된대요. 왜냐면은 경쟁률이 너무 높으면 안 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종합 그 수능을 봤는데 뭐 아예 아무것도 아예 최저 성립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안 가요. 뭐냐면 수능 최저가 엄청 빡빡해요. 거의 대부분의 대학에 있는데 제가 찾아보면 삼합7대학은 수능 최저가 한 개 더 높아요. 3학 6까지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글 잘 쓴다고 수학 문제 잘 푼다고 받아주지 않아. 기본 성적 각처 오렴이 기본이고요. 여기에다가 최저 충족률은 더 아주 박살이 나기 시작해요. 경희대 아까 70% 60%인데 최저는 논술은 37%예요. 이러니까 수능 준비를 안 하고 논술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공부를 안 하고 내가 논술로 갈 수 있어요.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조심하시는 거예요. 경계할 점은 이거 진짜 학원 설명회 일부 따온 거라서 저희가 이 영상을 공개할 땐 이거 지워야 될 수도 있는데요. 실제 모학원 설명회인데요. 낮은 내신으로 상위권 학교를 합격할 수 있는 유일한 전형이 논술이라면서 6등급, 7등급, 8등급에 네모칸을 쳐놔요. 저희 아이가 6등급, 7등급, 8등급 하는 선생님 저 논술 쓸래요? 라고 하면 저는 도시락 싸주고 말릴 것 같은데 여기는 자 보세요. 가능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도 역전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못 붙습니다. 수리논술은 못 붙어요. 수리논술은 그냥 수학 문제예요. 인문논술은 그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못 붙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주요 대학 논술 경쟁률이라고 해놓고 뭐 94대 1, 20대 1이 20대 4래요. 이거 왜 했냐면 저희도 아까 실질 경쟁률 절반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 진학세에서 밝힌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는데 진학세에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이 학생들이 수능을 볼지 안 볼지 점수가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실질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절반으로 분석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뭐예요? 최저 못 맞춘 애를 다 제외하면 20대 1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말이 맞지가 않아요. 이거 사후적으로 실질 경쟁률 분석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안에서 하고 그다음에 이 안에서 총 입시 인원을 가지고 경쟁률을 내야지 왜 그걸 가지고 최저를 탈락하는 친구 빼면 20대 1이라는 거죠. 본인이 탈락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경쟁률이에요. 이건 사실을 호도하는 거죠. 약술논술은 더합니다. 4등급, 5등급, 6등급이 약술논술의 핵심은 뭐냐면 수학 문제랑 국어 문제를 풀어갖고 간다는 거고 학생들 기준으로 센 있죠. 센이나 아니면 쉬운 4점짜리 모의고사를 시간 내에 빨리 풀어갖고 그거를 가지고 대학에 간다라는 거예요. 국어 수학 시험이에요. 옛날엔 적성고사라고 불렸고요. 4, 5, 6등급이 가천대 합격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이게 실제로 10월 되면 이런 게 엄청나게 떠요. 4, 5, 6등급 간호대, 인서울, 보건대 합격 가능. 못 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국어랑 수학 시험이라니까요. 저희 아이들도 약술을 썼어요. 쓰지 말라고 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4, 5, 6등급쯤 되면 갈 수 있는 대학, 쓸 수 있는 대학이 별로 없으니까 써보려면 써봐. 근데 다만 기출문제는 풀어보고 이거 네가 지금 푸는 4점짜리 모의고사 쉬운 문제랑 똑같아. 그거를 시간 내에 5분 6분 안에 그 풀이 과정까지 다 써서 보는 거야 라고 알려주고 해요. 그리고 원서 놓고 이거 어떻게 되니? 그랬더니 안 될 것 같은데 선생님 경쟁률이 30대 1, 40대 1이에요. 또 근데 이 경쟁률은 실질이죠. 왜요? 이건 빠지지도 않죠. 최저도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애들이 동화줄로 잡으니까 이건 대부분 보러 가요. 그 안에서 간다고요. 그러면 대체로 결과는 이 학교 가는 그 등급대 있잖아요. 그 아이들의 언저리가 붙어요. 그러니까 6등급이 한신대를 6등급이 갈 게 아니라면 6등급이 간다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는 그 동아줄 마케팅이에요. 이 동아줄 잡으면 된다. 썩었는지는 안 썩었는지는 모른다. 이거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논술은 쓰실 수 있다. 근데 경쟁률이 어마어마하니까 감안하셔야 되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도 공포의 세계가 지배합니다. 논술은 정성평가니까 이걸 얼마나 해야 될지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하루에 논술 막 8시간씩 쓰고 그래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공부는 어떻게 되죠? 뒷전으로 밀리게 돼요. 이런 거를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수능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능은 사실 서울권 대학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이 뽑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생각은요, 최저 이런 거 다 생각하셔도 입시는 내신과 수능이지, 그리고 수시냐 정시냐가 아니라 수시와 정시입니다. 한국 입시는 언제나 불가능한 과제죠. 두 마리 토끼 잡기라는 걸 언제나 강조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 둘 다를 보고 가는 거지, 지금부터 하나 닫고 시작한다라는 건, 저는 수능 안 볼래요? 60%로 가겠다는 거예요. 점수 좋습니까? 점수 좋아요? 그러면 이거 빼고 이걸로 가는 거예요. 생기부 안 좋습니까? 이걸로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점수가 좋아서 교과를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전형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른 길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점수 안 좋은데. 그러니까 이것도 닫고, 그럼 뭘 닫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합으로 자꾸 가겠다는 이상한 환상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통계를 살펴보실 건, 수시를 6개를 다 붙는 괴물 같은 친구들이 있는데 몸이 6개가 아니니까 그중에 5개는 안 가죠. 그렇게 미충원자가 생기면 돌리기 시작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저 탈락자가 꽤 많거든요. 최저 탈락자를 다 다시 정시로 이월시켜요. 제 주장이 아니고 EBS가 그 입학 설명회에서 한 주장에 따르면 서울권 정시 이월 비율은 7에서 12%예요. 그러면은 뭐죠? 실질 비율이 50%예요. 근데 50% 닫고 어떻게 대학을 가죠? 저는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사실요. 일반고에서 정시가 가능하다거나 3, 4등급이 정시 파이터라거나 이런 걸 부추기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3, 4등급 정시 안 돼요.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근데 뒤에 가서 뭘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세요. 공부를 열심히 해봅시다. 실력을 좀 올려봅시다 하고, 그 다음에 뭐 정시가 됐든 종합이 됐든 쓰는 거지, 이건 안 되니까 나는 공부는 안 하고 싶어. 그러니까 학교 생활 열심히 해야지.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징은 다음과 같고요. 시간이 압박이 좀 조금씩 오고 있으므로 제가 좀 더 빨리 하겠습니다. 요것들이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일단은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N수생은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통계인데요. 서울 소재 대학 중에 N수생 합격자, 재수생 합격자는요 35% 정도 돼요. 언제나 이 비율이었어요. 지방대학은 왜 25%냐면 재수해서 지방 가는 친구들이 없으니까요. 수능원서 접수연을 보시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한 30%는 언제나 N수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N수생이 30%다 이런 얘기는 그냥 호들갑이에요. 97년에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제가 대학 갈 때에도 그랬고 2002년에도 그랬고, 언제나 90년대부터, 그러니까 지금의 부모님들이 입시할 때부터 지금까지 N수생들은 계속 언제나 있어 왔어요. 그러면 N수생들이 왜 불리한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를 좀 면밀히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반박하고 싶은 건 재수생은 언제나 유리하진 않습니다. 이거는 진학사가 밝힌 거고요. 9월하고 수능에서 성적이 오른 비율과 하강한 비율을 보여주는 건데요. 성적이 떨어졌다고 말한 재수생들이 더 많아요. 오른 학생들이 많아요. 이건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유를 알 수 있죠. 뭐죠? 현역생들은 공부를 뒤에까지 해서 완성해 나가는 사람들이고, 이 아이들은 지금 이제 틀에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약점을 극복 못하고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다라는 건데요. 백분위 평균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에서 2023에 줄어들었어요. 통계를 더 자세히 보면요, 서울대는 무슨 재수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재학생이 더 많아요. 지역균형 때문에 그래요. 서울대는 언제나 50% 정도가 예년부터 재수생이 있었어요. 2014, 2015는 52%예요. 2023년 41%예요. 재수생 또 줄었잖아요. 왜 자꾸 이렇게 지시를 호도하시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고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접으셔야 돼요. 다음은 뭐냐면, 실제로 제가 생각하는 건 상위권 재수생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3, 4등급이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진학사에서요 2023년에 성적을 입학한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한 건데요. 보시면 국어는 지금 뭐냐면 60%가 졸업생이에요. N수생들이 1등급 중에 60%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등급 중에 재학생은 40%예요. 전체 졸업생이 30% 정도 감안하면 당연히 비율상으로는 어때요? 30%인 녀석들이 1등급엔 60%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상위권 재수생들이 많아요. 어디부터 딱 갈라지기 시작하죠? 3등급 미만부터 갈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3등급 미만에서는 재수생들이 더 적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 비율을 찾아간다는 거죠. 무슨 뜻이죠? 잘하는 애들이 재수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최근에 미적분이 늘어난 것도 마찬가지인데, 의대가
의대 열풍 때문에 잘하는 아이들로 자꾸 갈아타는 거예요. 위에서 갈아타니까 ETO를 잡아먹고 있긴 한 거죠. 예, 수학은 많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수학은 미적분 때문에 그래요. 미적분을 3학년 1학기 때 하는 게 보통이니까 미적분을 가지고 재수생들이랑 붙으면 질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올해도 수능 해설 강의했을 때 미적분 해설을 하면 얘네들이 거의 되게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이제 막 배웠거든요. 이제 막 배웠고 공부할 시간도 짧은데 2학년 때 배운 공통 과목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영어에선 차이는 훨씬 더 줄어들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생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끼어있다는 현실인식은 안 돼요. 근데 맞습니다. 상위권 재수생들이 많아요. 예. 절반 이상은 1등급의 절반 이상은 재수생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1등급이라고 놓고 보면 40%를 정도를 놓고 겨루는 거예요. 근데 전체 티오가 50이 넘어가는데 그중에 40%는 어쨌든 우리 몫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뭐 재수생들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되고 이런 생각은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무슨 뭐 강남이 또 유리하죠. 예, 강남 유리합니다. 강남 유리한 거 모르고 자사특 묻고 유리한 거 모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비평준화 세대이기 때문에 강남만이 아니라 갑방고라는 게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과 지금이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은 환경이 언제나 똑같았어요. 언제나 자사특목 있었고 비평준화 때도 잘하는 학교 있었어요. 잘하는 학교가 정시에서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수시도 엄청나게 많이 보내요. 서울대예요, 서울대.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들은 그냥 수시도 정시도 많이 보내는 거지 특별한 어떠한 전형에서 많이 보낸다 이렇게 분석하시면 좀 틀리다는 거예요. 예, 저희들의 주장은 내신과 수능은 반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 내신은 짧은 범위를 짧게 공부하는 거지 전체적 실력 위에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실력을 쌓는 공부를 하고 내신 기간 4주, 5주, 6주는 내신을 집중적으로 하고 근데 실력을 뛰어넘는 내신을 바랄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력을 키우다 보면 내신도 보게 되는 거고 그게 쌓이면 수능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길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거지 이렇게 이걸 강조하면 이걸 안 하고 이거 강조하면 이걸 안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정시 파이터들은 되게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버리겠다고요? 너 대학 못 갈 수도 있어요. 무한 재수할 각오가 돼 있으면 정시만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실력을 키우시고 내신 포기하지 마시고 내신도 잘 보세요가 되는 거예요. 다만 아까도 소개드렸지만 뭐냐면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붙잡고 있어. 이건 제가 볼 땐 좀 무망한 짓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가서 바꿀 수 있는 역전이 좀 적잖아요. 좀 더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까요? 1학년쯤 지나면 선택하실 시기가 어느 정도 와요. 내가 어디에 무게추를 조금 둬야겠구나. 아니면 라인을 어디로 잡아야 되겠구나라는 걸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벌써 시험이 10개 중에 3개가 끝났잖아요. 예. 평균이 점점 우리를 잡아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작하니까 제가 아까 그래서 그 계산법을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딱 평균 냈을 점수 다 더했을 때 10 넘어간다? 그러면 교과가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뒤에 가서 열심히 올려야 된다니까요. 올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있다가는 갈 수 있는 건 점점 없어진다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신에 관한 좀 상세한 설명은 제가 해야 되는데 수능에 관해서는 좀 빼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요약해서만 말씀드리면 영어는 안 중요해졌다라는 건데 맞아요. 국어가 수학이 중요해서 영어는 덜 중요해진 건 맞는데 그거는 등급대가 어디인지에 따라 좀 달라져요. 실제로 누적 비율이니까 결국 50% 이상은 3등급을 맞고요. 26%나 30%쯤은 전부 다 2등급을 맞아요. 근데 2등급 밑으로 내려가면 되게 힘들어져요. 이 표는 뭐냐면 잠시만요. 이 표는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아니다. 그냥 설명드릴게요. 이 표는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 3등급과 4등급 간의 감점 차이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대체로 많은 대학들이 어떠한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1등급, 2등급 넘어갈 때 감점은 2점, 3점인데 3등급에 4등급 넘어가면 10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위 50%는 감점을 어마하게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3등급 미만으로 들어와야 감점이 적어지고 그나마 감내할 수 있는 감점이 되지 영어가 4등급, 5등급이야. 그럼 영어가 안 중요하다는 말은 완전 틀려요. 점수를 만회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까지라고 제안 드리냐면 2등급이에요. 이게 지금 3등급이잖아요. 이게 9등급제의 3등급이니까 영어 2등급까지는 안정적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그러면 영어의 중요성이 적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 영어가 3등급, 4등급인데 영어의 중요성이 적죠.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학인데 제가 수학을 가르치니까 수학에 대한 오해를 좀 종식시켜야 되는데요. 국어를 비중을 1로 놓은 겁니다. 국어가 1이에요. 국어가 1. 그러니까 국어를 기준점으로 해서요. 수학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수학은 1점이고 탐구는 0.8이에요. 인문사회 계열이에요. 다 인문계예요. 1이고 0.5예요.
그다음에 뭐 1.41이에요. 그러면 역전되는 대학이 있는지를 찾아보니까 탐구랑 역전할 수 있는 대학은 없어요. 근데 1보다 작은 데를 찾아보시면 0.63이죠. 그러니까 국어가 제일 중요하고 수학이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보다 큰 것도 있고 1보다 작은 것도 있어요. 보통 어문 계열은 국어가 좀 더 중요할 수 있는데 사회과학 계열은 수학이 좀 더 중요하고요. 근데 이거 다 평균 내서 계산해 봐도요. 인문계도 수학이 제일 중요해요. 국어가 중요하다는 건 틀린 말이에요. 비중상 수학이 중요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표준 점수 때문에 수학이 표준 점수가 높기 때문에 수학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수학 강사 때 제가 수학하라는 말을 막 하면 수학 가르치니까 수학하라고 그러지 라고 생각할까 봐 이런 표를 보여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요. 탐구로 대학을 가겠다라는 생각은 그냥 접으세요. 비중이 너무 낮아요. 이거 두 과목이에요. 거의 두 과목 평균 내거나 이런 거기 때문에 탐구로 대학 간다는 생각을 일단 접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자연계는 좀 달라요. 이게 1이잖아요. 자연계는 1보다 적은 건 아예 없어요. 심하면 2, 3, 4까지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연계는 수학을 엄청나게 많이 하셔야 되는데 요 얘기를 하고 싶은데 탐구는 뭐죠? 0.84, 0.5, 1보다 작은 게 있죠. 근데 그 밑에 1점이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거의 의미가 뭘까요? 자연계는 과탐이 중요해요. 그래서 자연계는 영어가 몇 등급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성을 내면 결국은 뭐냐면 수학 다음에 국어, 과학이 동률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인문계에는 수학, 국어, 그 다음에 탐구해야 되지 탐구가 어디 이렇게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영어는 등급에 따라 달라져요. 예, 그거 뭐 넘어가겠습니다. 뭐 1등급 아까 얘기는 했으니까 이런 말 조심하십시오. 성적이 안 좋으면 탐구 과목을 실제로 제가 들은 말이에요. 어떤 설명회에서요. 탐구는 상대평가예요. 탐구를 잘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일단 접어요. 제발. 내가 공부를 못하니까 탐구를 해야지? 이거 말이 안 되죠. 탐구는 상대평가예요. 절대평가는 영어밖에 없어요. 네가 쟤보다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최저는 탐구로 맞춰라.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예. 두 번째는 언제 시작해야 되냐면 국영수 성적에 따라 좀 달라지는 문제라서 그거는 디테일해서 근데 아무리 늦어도 2학년 겨울에는 슬슬 시작은 하셔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탐구를 아예 버릴 게 아니면. 그다음에 사탐러는 효과는 있어요. 저희 아이가 올해 그 최저를 맞추는데 사탐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탐런은 이건데 과학 자연계 아이들이 과탐 대신에 사탐으로 넘어간 현상을 사탐런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지금 아까 처음에 이제 지나간 문구 중에 미적기와 확통 뭘 선택하든 과탐 사탐을 뭘 선택하든 지금 계열을 다 허무는 추세예요. 그 무전공학과의 출발이 그걸 의미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사탐을 최저를 맞추거나 아니면 교차전을 하거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사탐론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무슨 과목 선택할지는 요거에 따라 달라져요. 열심히 할 수 있고 학교가 가산점을 주는가 안 주는가예요. 이것도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거의 대부분은 정해놓았거나 어느 바운더리 내에 선택하실 거기 때문에 가점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이건 저희 학원 소개의 문구인데요. 실력을 뛰어넘는 입시는 불가능하고요. 실력을 피해서 내가 무슨 시험을 피해서 내가 다른 무언가를 노려서 이렇게 간다는 건 사실 현재 입시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생각은 다음과 같은데 로또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됐다던데요. 누구는 됐다던데요.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에 3.68로 숭실대 사학과를 붙은 친구인데 로또랑 같아요. 로또는 당첨자는 있는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니까 그런 사람은 있는데 그게 내가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고2, 고3들 전부 똑같은데요. 학과를 결정하시는 게 먼저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거꾸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전형부터 결정하시고 이거는 제가 볼 땐 되게 이상한 거예요. 학과부터 결정하셔서 무슨 과목을 이수할지 내가 무슨 과목을 들을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이걸 열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으로는 대학을 결정하세요. 뭐냐면 목표치를 결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를 갈 거고 내가 지금 몇 점이니까 어디를 가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를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제가 3학년들한테 상담할 때는 마지노선을 정해야 돼요. 마지노선이 없으면 너는 끝간데 없이 추락할 수 있어요. 마지노선은 간단해요. 여기 아니면 재수다 라는 생각이 실제 재수를 하든 말든 입시 이제 수능 치르면 다 재수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 아니면 내가 진짜 안 될 것 같아. 그것도 더 간단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자기 이름 앞에 대학 이름을 붙여보세요. 그래서 좀 이렇게 말하기가 조금 부끄러워지면 거기가 마지노선이에요. 아니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어느 대학 나왔어요를 말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나온 대학을 말하면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보고요. 저희 형은 고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에서 가장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희 형은 고졸자인데요. 막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3점대 중반이었고요. 대학을 안 가고 그냥 전문대 최상위 전문대를 넣었다가 이건 진로에 안 맞는 것 같아 하고 고졸자로 남았습니다. 고졸자인 형과 스카이 출신의 동생은 둘이 사람들이 절 대할 때 이거를 제가 제일 앞에서 봤어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마지노선은 내가 대학 이름을 말했을 때 말하기가 부끄러워지면 그게 너의 마지노선이에요. 거기는 안 간다고 생각하고 이를 악물어야지 내가 그냥 한없이 열어두다 보면 진짜 한없이 추락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무엇보다나 쉬운 길은 없고요. 어쨌든 내신 수능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두 가지를 다 뭐 보고 가셔라. 그리고 저희가 준비한 거는 저희 아이들 전형 이번에 뭐가 있는지도 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중간에 섞어서 말씀을 드렸고 주전형을 결정하는 시기는 지금 좀 결정을 하셔야 돼요. 내신 1점대 초반이다. 1점대 아니면 1로 시작한다 내신이. 그러면 교과를 쓰실 준비를 하시고요. 종합도 일부 섞어 쓰셔야 할 겁니다. 2점대 중반까지 교과를 노릴 수 있는 마지노선이니까 교과 준비하시고 종합도 쓰셔야 합니다. 생기부가 많이 안 좋다 그러면 6교과는 가능한데 6종합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로 웬만하면 모든 컨설턴트들이 다 말릴 겁니다. 6종합은 진짜 다 의문수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3점대 초반이다. 마찬가지예요. 교과 쓰시고요. 종합도 준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생기부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 종합을 3장 쓸지 4장 쓸지 2+4를 쓸지 4+1을 쓸지 5+1을 쓸지가 달라지는 거지 그건 거꾸로는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3점대 후반이면 약술 논술도 괜찮은 거긴 한데 어쨌든 공부를 일단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정시 파이터는 제발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최저 없는 종합 쓰지 마세요. 거기는 진짜 미어 터지는 데니까 거기 가면 진짜 의무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 없는 종합 노리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올해 고3들 상담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어떤 걸 쓸 거니? 그러면 종합이요. 종합을 주 전형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3학년 이렇게까지 생기부 최대한 잘 쓰고 내신 잘 다듬어야지. 그러고 한 다음에 그럼 7월 이후에 3학년 이렇게까지가 끝이잖아요. 7월 이후에 뭐 할래? 라고 물어보면 다들 이제 말문이 막혀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월 이후에 두 파로 갈라진대요. 제가 올해 학생한테 물어봤어요. 진짜 열심히 노는 친구더라고요. 왜냐면 최저를 저 밑에를 맞춰놓고 진짜 우주 안정이라고 여기는 진짜 뒷구르기 해도 붙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거기를 하나 써놓고 그냥 3학년 1학기 이후부터 편하게 지내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하나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근데 종합을 쓰거나 종합이 불안정한 친구들이 교과도 몇 개 써놓고는 그러면은 수능 준비 언제? 7월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7월부터 수능 준비하면 4개월 만에 되는 시험일까요? 그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학년 1학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내신의 비중이 줄었습니다. 내신으로 역전할 수 있는 게 적어졌어요. 잘 보라 망치라는 게 아니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 개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내신에 과하게 집중하는 걸 경계하시고 긴 호흡으로 1년을 준비하셔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2학년이다라고 한다면 아직은 좀 시간이 있는데 제가 아마 수학 이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겠지만 2부에서 지금부터 하셔야 돼요. 2년 정도는 준비해야 되는 시험으로 변했어요. 이게 1년 만에 볼 수 있었던 거는 그 통합수능 전 2020년까지는 1년 짧게 준비해서 어떻게 가능한 시험인데 지금은 그런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시험 성격이 약간 변했으므로 좀 지금부터 공부를 시작하셔야 한다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요. 2부는 좀 짧게 할 거니까 저희가 1부는 이걸로 마치고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요.